사이버 해커, 제가 자꾸 영어를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아직 대체할 만한 언어는 없긴 하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레카가 오잖아요. 견인차라고 하죠. 이런 레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는데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 관련 영상을 상당히 빠르게 업로드를 하면서 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부릅니다. 뭐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유튜브 상에 보면 이 사이버 레카가 올려놓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드오션이라고 하셨다면 많다는 말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 사이버 레카의 영상을 실수로 클릭이라도 한다 치면 이 금세 알고리즘이 이들의 어떤 영상으로 가득 차는 일 아마 한 번씩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 자신의 창의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이런 유튜버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기사라든지 뭐 과거 기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각종 정보들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하나 재생산해내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이버 레카들 이 제작하는 방식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장비나 편집 툴 정도만 있으면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슈에 대해서도 그다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이슈라든지 이 과거의 뜨거운 감자였던 과거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컨텐츠화 시킵니다. 뭐 사실 대중들 다수가 자극적인 소재, 자극적인 제목이나 썸네일은 한 번씩 클릭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호기심을 악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거치지 않은 팩트에 가깝지 않은 자극적인 소재라든지 편향된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들 꼭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라도 이분 거 누르면 계속 관련된 알고리즘이 뜬다는 그 말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튜버를 하나의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보,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이버 해커들이 사실은 열심히 취재를 하는 분들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낸다든가 자극적인 제목 단다든가 아니면 짜깁기 아예 소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이버 레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 사건의 전모를 왜곡하기도 하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게 마련인데요. 이게 이제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평판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뭐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유명인들도 있는데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라든지 비판이 없죠. 대부분의 경우.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대중 관심을 끌려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정보인 양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이 집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영상들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영상들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금도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회 분열 양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문제인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들에 대해서 클릭 장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조회수를 통해서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이버 레카들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이나 선동적인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청자들 오도되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책임감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네, 피해자가 됐던 분은 한번 타깃이 되면 헤어나오기 힘들었다.